2021학년도 이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지금 여기 이제 D까지 가는 거니까 A에서 B를 거쳐서 D까지 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A에서 B에서 D 거쳐서 가는 거는 1 곱하기 4니까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C, D를 거쳐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게 2가지, C에서 D로 가는 게 3가지니까 2 곱하기 3에서 6. 그래서 4 더하기 6해서 10. 3번이 되겠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함수인 것은, 자, 지금 요 값들, 마이너스 2, 0, 1, 요건 3개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요 1, 2, 3, 4, 5, 요 5개 안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요 바깥으로 떨어지면 이제 함수가 아닌 거죠. 자, 이제 기억부터 보면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은 3 있죠? 0 대입해주면 5 있죠? 1 대입해주면은 4. 자, 다 있으니까 요 y, 요 공역 안에 다 떨어지니까 기억은 이제 되는 거죠, 함수가. 그 다음에 니은 보면은, 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은 여기 4 더하기 1이니까 5 되죠? 자, 0 대입해주면은 2 더하기 1 해서 3 되죠? 1 대입해주면은 1 더하기 1, 2 되죠? 자, 기억 이해는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H 볼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지금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바로 안 되죠. 그죠? 자, 이거 이제 디귿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0 대입해주면 어떨까요? 0 대입해주면은 또 1 빼기 2.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또 안 되죠. 그죠? 1 대입해주면은 2 제곱이니까 4. 4 빼기 2니까 2. 뭐 이제 하나라도 이제 요 함수, 여기 y 안에 함수 값이 없으면은 이제 함수가 아닌 거니까 답은 기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0,1을 지난다. 그러면은 C분의 B가 1이니까 B랑 C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점근선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 C가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Y는 2니까 요 A가 2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아까 C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A, B, C 이걸 다 곱하는 거니까 A가 2였죠. 그러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얼마? 플러스 8이 되겠다. 3번이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4번은 자, 간단하죠? 자, G 인버스 오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F3을 태워보내고 2까지 가서 또 2를 또 태워보내는 거니까 7이 되는 거죠. 그죠? 4 더하기 7에서 11. 4번이 되겠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항등식이죠? 그러면 양변에 얘를 곱할게요. 요거. 그죠? 요게 이제 최소 공배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걸 이제 곱해주면 좌변은 x-1 하나 약분되고 남는 게 요게 남는 거죠. 남는 거고 또 여기에다 곱한 거는 그러면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게 약분되는 거니까 x 플러스 b 곱하기 x-1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우변은 요 분모가 다 날라가서 그냥 2x-5가 되겠네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요건 이제 좌변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뭐 수치대입법 쓰긴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 창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2a 플러스 1 가로 닫고 x제곱, 그 다음에 1창이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인가요? 아, 마이너스 b 아니 플러스 b 마이너스 1. 자,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2a 마이너스 b죠. 이게 2x 마이너스 5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2차항의 개수 얘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좌변에서 1창의 개수가 b 마이너스 2. 그럼 b 마이너스 2 얘가 2랑 같아야 되겠죠? 우변에. 그럼 b가 얼마? 4가 되겠네요. 자, b가 4가 되는 거니까 그럼 상수항은, 그럼 여기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 맞고요. 그래서 a 곱하기 b 하는 거죠. 자, a 곱하기 b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1번. 자,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6번 볼게요. 6번은 그냥 단순 계산이죠. 자, 이제 이거 해주면은 NC가 2분의 n, n-1.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하기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1 C3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놓고 자 n 마이너스 2 팩토리얼이 약분돼서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나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세 개 n 마이너스 2 팩토리얼이 약분됐으니까 이게 됐고 그 다음에 우변은 이건 p죠. 자 p니까 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4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이제 뭐 간단하게 좀 해줄 수가 있는 게 여기는 n 플러스 4 곱하기 n 플러스 3 팩토리얼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좀 분수 형태가 있으니까 양변에 6을 곱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양변에 6을 곱하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n이 자연수니까 당연히 여기서 보면은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자, 좌변을 좀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좌변을 n-1로 묶어볼게요. n-1.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 좌변에서 n 플러스 4가 되나요? 여기가 자,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6, n 플러스 4, n 플러스 3. 근데 여기서 이제 양변에 n 플러스 4가 있는데 n 플러스 4는 양수죠. 요 양수니까 어차피 0이 안 되니까 약분을 해도 이제 무방하다. 그죠? 0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차수가 하나 낮아지니까 상당히 이제 편하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거 이제 계산을 해주면 좌변은 n제곱 마이너스 n, 우변은 6n 플러스 18이 되죠. 넘기면 n제곱 마이너스 7n 마이너스 7n 다음에 넘기니까 마이너스 18 n 마이너스 9 n 플러스 2가 되겠죠. n은 자연수니까 9가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자, 7번 볼게요. 7번은 각 자릿수가 서로 다른 자릿수를 자, 큰 수부터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9가 100의 자리에 9가 올 수 있죠. 9.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에게 이제 이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0에서 이제 9잖아요. 그죠? 10개인데 이미 100의 자리에 9가 왔어요. 그럼 나머지 9개죠. 그러면 여기 10의 자리랑 1의 자리는 나머지 9개 중에서 2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가짓수랑 같죠. 그러니까 9p가 되는 거죠. 9p니까 700분의 900 해서 72가 되겠죠. 8, 9, 72니까. 그러면 당연히 8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 72가 되겠죠. 똑같이 9p니까. 또 7로 시작하는 거 얘는 70인데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누적해서 더해주면 216이 되니까 벌써 이제 200을 넘어가죠. 우린 200 직전까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100의 자리가 7일 때 좀 더 세분화해서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9죠. 그러면 큰 거부터니까 7, 9로 시작하는 게 있죠. 자, 두 개를 이미 사용했으니까 남는 거 8개 중에 한 가지 오면 되는 거니까 790으로 시작하는 건 8개죠. 자, 이제 이렇게 더해가지고 200 직전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780대 얘도 8개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자연수니까 그 다음엔 760대가 되겠죠. 자, 이것도 8개.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답이 뭐 720에서 725니까 일단 730까지는 계속 더 해야 되겠죠. 지금 자 이렇게 750대도 8개 740대도 8개 730대도 8개. 자 여기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72, 71 8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여기까지 더해주면 72 더하니까 144 8이 6개니까 8, 6에 48. 자 이거 몇 개죠? 192죠. 자 그럼 8개가 모자른데 마침 이건 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게
그럼 720으로 시작하는 건 이게 딱 8개죠. 그럼 여기까지 더해주면 딱 200개가 되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200번째 나열되는 수는 결국 뭐냐? 720으로 시작하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가 되겠죠. 왜냐면 우린 큰 거부터 나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720으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그러니까 720.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8번 가볼게요. 0,1 지났는데요. 0,1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 0, y에 1 대입해주면 c분의 a가 1인 거죠. 여기서 a랑 c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 대칭직선 2개 나와 있죠. 그럼 이 대칭직선의 교점이 바로 대칭점. 그럼 이 대칭점을 알면은 점근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연립해주면 요거였나요? 자, 연립해서 해주면 2x는 2. 그럼 x는 1이니까 x가 1이면 대입해주면 y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칭점이 1,2인데 그러면 이게 바로 점근선의 두 점근선이 되겠죠. 그죠? 그럼 x는 1이 점근선이니까 지금 일단은 여기서 b를 먼저 구해줄 수가 있죠. 그죠? 이제 y는 2라는 점근선이 나왔으니까 b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x의 개수 b가 이제 y 점근선이니까 그러면 분모는 x 플러스 c니까 그럼 점근선이 x 이퀄 1이니까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c랑 a랑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랑 c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gx 새로운 이제 여기는 무리함수가 되겠죠. 자, gx를 써보면 자, 2 루트 자, 마이너스 x 하고 플러스 1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c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이제 무리함수가 이제 어떤 사분면을 지나는가. 자, 이거 그래프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프 그려주면 요 이제 원래 기본형은 y는 2 루트 이제 요거였죠. 요게 이제 기본형인데 그러면 얘는 시작점이 원점이고 뭐 이렇게 가는 함수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거였는데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이제 gx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작점이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면 안 되고 여기 y절편은 또 조사를 해줘야 돼요. y절편은 g 0값이니까 0 대입해주면은 2-1에서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0,1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이제 이어서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돼서 그럼 지나는 사분면이 1, 2, 4가 되겠죠. 그죠? 예,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게 이제 y절편을 안 구하면은 이게 만약에 대충 이제 그리면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2, 3, 4를 지나게 된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 y절편이나 뭐 x절편 이제 이런 거에 좀 조심을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좀 융통성 있게 그려줄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자, 9번 볼게요. 9번은 곱해서 15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15라는 거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3 곱하기 5죠. 그러면 뭔가를 다 곱해가지고 이제 15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3과 5가 적어도 한 개씩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1, 3, 5, 7, 9, 11 이 6개의 원소 중에서 어떤 걸 뽑아야 되냐면 일단은 5가 들어간 건 5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5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3을 갖고 있는 게 두 개죠. 3하고 9. 그러면 여기서 3하고 9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또는 9는 이제 적어도 한 개는 포함이 돼야 돼. 두 개 다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5가 들어간 걸 전체라고 볼게요. 그럼 5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원소 1, 3, 7, 9, 11. 나머지 1, 3, 9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로 이제 부분집합 만드는 게 지금 2의 5제곱이 되겠죠. 자, 요건 이제 5만 포함된 거예요. 이제 5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 개수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답이 2의 5제곱이 아니죠. 왜냐면 여기에는 3하고 9가 없는 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3하고 9가 안 들어가 있는 거를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쏘면은 얘는 5 포함이죠. 5가 포함된 부분집합 개수가 2의 5제곱이죠. 근데 우리는 뭘 빼줘야 되냐면, 여기에 와야 되는 게 3하고 9가 모두 안 들어간 걸 빼줘야 돼요. 그러면 5는 들어가고 3, 9가 빠져있는 부분집합이니까 바로 1, 7, 11 요 세 개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게 이제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32 마이너스 8 24가 되겠죠. 그죠? 3번이 되겠다. 자, 10번 볼게요. 10번은 이거 이제 풀이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여기 이제 의자가 하나 비죠, 그죠? 근데 의자가 하나 빈다는 거는 어쨌든 이 빈 의자랑 이 뭐 여학생 2명이랑 남학생 2명, 이 5개가 다 구별이 되는 거죠, 그죠? 이 5개의 대상이 다 구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을 안 치는 경우는 그냥 5팩토리얼, 사람을 5명 나열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 의자에 사람이 앉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5팩토리얼, 이게 전체 가지수고요. 여기서 여자 2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웃하지 않는 걸 이제 구하는 거니까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웃하는 건 뭐냐면, 여학생 2명 이렇게 묶어놓고 그다음에 남학생 의자. 자, 이 여학생 2명을 묶어놓으면은 이제 4개의 개체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4개를 나열하는 게 4팩토리얼이고, 그 여자가 이 여자 둘이서 요 묶음 안에서 또 이제 순서가 생기는 거니까 2팩만큼 또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20 마이너스 24 곱하기 2니까 48. 따라서 72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걸 직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별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가 아닌 남자 의자를 나열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남자 의자를 나열하는 게 3팩토리얼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랑 양 끝에 4개의 자리가 있죠. 자, 여기 중에서 두 군데를 택해서 여자들을 나열하면 되겠죠.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게 바로 곱하기 4P가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이 두 학생 사이에 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이웃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자가 여기 오고 여기 오는 것도 괜찮은 거죠, 지금. 그죠? 어쨌든 여자들 사이에 의자가 오면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제 무방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얘는 6 곱하기 10이니까 마찬가지로 7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풀이 방법, 자, 이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답은 4번이 되겠다. 라는 거. 자, 11번 볼게요. 자, 이거 절대값 풀어서 이제 식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직선인데,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이 그냥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ax 플러스 2a니까 2a 플러스 3 가로 닫고 x 그리고 플러스 2a죠.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ax 플러스 ax 없어지고요. 그럼 3x만 남죠. 3x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직선 두 개로 구성된 함수죠. fx가. 근데 지금 이 왼쪽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 지금 3x 마이너스 2a 어쨌든 기울기가 양수인 함수죠.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즉 오른쪽도 기울기가 양수가 되어야지 즉 오른쪽 위로 향해야 뭐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양수가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fx가 1대1 대응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2a 플러스 3, 이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수 a의 최소값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은 요거 fx를 또 이제 절대값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역함수랑 만나는 두 점을 PQ를 하자. 그럼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자, 어떤 거냐면, 여기서 y는 x를 대강 그려주면,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럼 요 그래프는 여기 y좌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이니까 여기쯤 있을 것이고, 여기서 원래는 x좌편이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은 여기쯤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 이 0보다 작은 쪽도 증가하는 형태가 되죠. 지금 보면은 요 그래프는 여기서 이 왼쪽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눈치를 챘을 수가 있는 게 교점이 두 개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이 fx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죠. 그러면 얘가 증가란 얘기는 이거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즉 이 인버스 역시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fx가 증가할 때는 그 인버스를 취한 것도 증가가 되고 fx랑 인버스의 교점은 이렇게 증가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서만 형성이 돼요. 근데 그 교점이 두 개라고 했는데 이미 0보다 큰 쪽에서 하나가 나오죠. 그죠? 이 2차 함수니까 여기 y는 x, 이 1차 함수보다 증가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2차 함수가. 그러니까 무조건 맞나요, 여기서. 그러면 이 0보다 작은 쪽에서도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0보다 작은 쪽도 2차 함수예요. 그럼 이게 위로 볼록한 함수인데 얘가 여기서 딱 접해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 음수인 부분에서 두 군데 나오면 교점이 총 3개가 되니까 그럼 문제 이제 문제 조건이 안 맞는 거죠. 지금 교점이 2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음수인 부분에선 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도 보이는 거죠, 사실상. 자, 정말 접하는지 이따가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 대칭 이동 시키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뭐 되겠죠. 인버스가. 그죠? 어쨌든 y는 x 위에서만 형성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만 구하면 돼요. 자, 볼게요. 일단 여기 뭐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해볼까요? 그럼 p는 이제 양수인 교점이니까 자, 요거랑 y는 x, 얘를 이제 연립하는 거죠. 4 곱해주면 넘기면 자, 짝수무식 쓸 수 있죠. 4분의 반의 부호가 되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4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 그럼 2루트 2죠. 그럼 약분해주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양수인 거니까 우리는 뭐만 구해야 된다?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거예요. 2분의
자, 양수니까. 그 다음에 음수인 거는 요거 이거랑 y는 x를 연립해야 되겠죠. 자, 넘겨서 이제 4 곱해주면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플러스 1. 자, 우리 예상대로 이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서 중근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x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서 이제 여기 이제 중근을 갖는다는 건 접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요 PQ 사이의 거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요 P를 지나고 여기 Y축의 평형하게, 즉 X축의 수직으로 이제 긋고, 그 다음에 또 Q를 지나면서 X축의 평형하게, 즉 Y축에는 수직으로 긋겠죠.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다른 색을 해볼게요. PQ를 이렇게 이으면은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의 이제 빗변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 아니 또 이렇게. 그럼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 이유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여기가 y는 x라는 거는 이제 여기 x축하고 이르는 각이 45도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 여기는 뭐 r이라고 둘까요? 그럼 여기 qr 같은 경우는 x축하고 평행하니까 여기도 동일각으로서 45도가 되죠. 그럼 나머지 여기도 45도니까 루트 2대 1대 1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PQ의 길이 즉 요 빗변의 길이니까 여기 x좌표의 차이가 바로 가로의 길이 또는 요 높이가 되겠죠. 직각삼각형에서. 그럼 거기다 루트 2배를 해주면 요 PQ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루트 2대 1대1이니까. 자, 그럼 PQ. 그럼 P에서 Q를 빼면 되겠죠. 자, 이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자, 요게 이제 요 한 배의 길이가 되는 거죠. 여기. 그죠? QR, PR의 길이가 이제 방금 구한 거 얘가 되는 거죠. 여기다 루트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약분해서 루트 2 플러스 1. 자, 이제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1번. 자, 13번 볼게요. 13번은 일단 가족권이 의미하는 거는 x값이 크면 함수값도 크다. 그 증가함수니까 이미 x값이 크면 함수값이 커야 되는 거니까 이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이제 조합을 뜻하는 거죠. 조합. 근데 FE가 짝수래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FE가 짝수니까 될 수 있는 게 2는 2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1이 될 수 있는 건 1밖에 없죠. 그죠? 그냥 이거에서 한 가지고. 그 다음에 3, 4, 5, 6은 3에서 9까지 중에서 4개를 택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함수값의 이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3에서 9까지니까 7개죠. 7개 중에서 4개의 함수값을 정해야 되는 거니까 4개를 그냥 뽑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순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7C4가 되겠죠. 7C4는 35고요. 만약에 FE가 이번에 4로 간다면 짝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1, 2, 3 중에 하나니까 바로 그렇죠? 세 가지가 되겠죠. 37. 그리고 그러면 3, 4, 5, 6은 나머지 5, 6, 7, 8, 9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3, 5, 15가 되겠네요. 그리고 감사한 게 2가 6으로 가잖아요. 2가 6으로 가면은 또는 2가 8로 가는 건 안 돼요. 왜냐면 2가 6으로 가버리면 6보다 큰 원소가 7, 8, 9죠. 근데 3, 4, 5, 6 4개인데 4개가 남아있는 3개로 갈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조합이기 때문에 다 서로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점은 4개고 도착점은 3개니까 이게 이제 조합으로 이제 조합이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2가 8로 가도 안 되죠. 3, 4, 5, 6 4개고 여기 Y쪽에는 여기 공역에는 9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요 F3, F4, F6을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5랑 15 더해주니까 50. 5번이 되겠다. 14번 가볼게요. 자, 14번은 요거를 역함수를 이제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치환을 해가지고 fx를 구해보죠. 자, t라고 치환하면 어차피 여기서 지금 요 4x를 이제 소거시켜 줄 거니까 이거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3-t는 2x죠. 그죠? x를 구하지 말고 그냥 2x로 생각해서 얘들 2배 해주면 4x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좌변은 ft가 되고요. 그 다음에 4x는 그럼 뭐가 되죠? 6-2t가 되죠. 6-2t 플러스 5니까 11-2t예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t를 x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인버스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fx를 y라고 보고 이제 xy 자리 바꿔주면 x는 11-2y. 자, 여기서 y가 바로 인버스가 되는 거죠. 넘겨서 정리해주면 2y는 11-x. 따라서 y는 2분의 11-x. 이게 바로 f 인버스다라는 거죠. 그럼 b가 2분의 11이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빼주면은 2분의 12니까 6, 5번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15번 가보겠습니다. 15번은 이것도 이제 뭐 자주 이제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요 AB는 X축에 평행하고 AC는 Y축에 평행한 거니까 요 Ac랑 AB는 이제 수직으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ABC가 직각삼각형이에요. 넓이가 18이다. 그러면 A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편해요. 자, A의 좌표를 뭐 t, t분의 1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여기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러면 C 역시 x값이 t니까 근데 c는 여기 y는 x분의 k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여기 y값 c의 y좌표는 바로 t분의 k가 되겠죠. 그리고 이 b는 마찬가지로 y는 x분의 k 여기 곡선 위에 있는데 a랑 b는 y값이 같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y 대신에 t분의 1을 대입해서 그때 x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t분의 1은 x분의 k. 그럼 크로스로 곱해서 정리해주면 x는 k 곱하기 t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C의 길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죠. 자, 그럼 넓이가 18이니까 그냥 AC 곱하기 AB가 36이 되면 되겠죠. 그죠? 나누기 2 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AB의 길이는 KT-T고 곱하기 다음에 AC는 T분의 K-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앞에는 T로 묶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바로 할게요. 여기서 T를 묶으면 K-1. 그럼 T랑 T분의 1 약분돼서 여기가 뭐가 되냐? K-1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게 얼마? 36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K-1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6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K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K는 얼마? 7이 정답이 되겠다. 5번. 자, 그래 되고요. 다음에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죠. 자, 기억부터 보면 이거는 뭐 조건이 너무 없죠. 자, 그냥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F1 곱하기 F5가 2란 얘기는 1, 2 또는 2, 1이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1이 1로 가고 5가 2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F1이 1이고 F5가 2가 되는 경우. 자, 이때 F3이랑 F 인버스 3이 같다. 자, 이게 꼭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자, 이게 같으려면 이걸 만약에 K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F3이 K고 FK도 3이 되는 거죠.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려면 요게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이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3이랑 다른 원소가 서로 자기 자신한테 서로한테 가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은 기억이 맞는 건데 여기서 그냥 1대1 대응이고 그냥 F1 곱하기 F5가 2라고 했는데 이 조건만으로는 지금 기억이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되는 걸 보여준 건데 그럼 예를 들면 뭐 3이 4로 가고 4가 5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이 4로 가면 4가 3으로 가야 되는데 4가 5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2가 3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죠. 그죠? 그리고 F1 곱하기 F5가 2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요게 만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다. 자, 이런 발레 하나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체크하는 게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함수를 3번 태워 보냈을 때 자기 자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x 들어갔을 때 x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자, 그림으로 보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자기 자신한테 가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1을 갖고 보면은 만약 1이 1로 가면은 이걸 무한번 태워 보내도 계속 1이 나오겠죠, 함수값이. 그럼 이거 만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당연히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서 그냥 한 가지가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 번 거쳐가서 자기 자신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원소 3개를 잡아요. 예를 들어서 1, 2, 3을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면은 가능하죠. 만약 1을 태워보냈어요. 1을 한 번 태워보내면 2, 또 한 번 태워보내면 3, 또 한 번 태워보내니까 다시 1이죠. 그럼 이거 만족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소 3개를 잡아서 이제 이거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안 가는 그 함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 2, 3을 보면은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번에는 1이 3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2는 1로 가고 3은 2로 가고 이거 3대 3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정역도 원소가 5개, 공역도 원소가 5개인데 이렇게 1, 2, 3 이 세 개를 하는 그룹으로 잡으면은 이렇게 이런 이제 그룹을 잡으면 나머지 원소 2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4, 5가 남는 거죠. 얘네도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남는 2개는 서로한테 간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될까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4 한 번 태워보내면 5죠. 5 한 번 또 태워보내면 4죠. 또 한 번 더 태워보내면 4에서 또 가는 거니까 5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F4 이걸 구하니까 뭐가 나왔죠? 5가 나왔죠. 3번 태워보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4를 3번 태워보내면 4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5가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5도 마찬가지예요. 5를 넣으면은 4가 되겠죠. 3번 태워보냈을 때. 그러면 이 나머지 원소 2개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자기 자신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일단 요 첫 번째 모든 원소가 다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경우 3개를 잡아서 이제 자기 자신한테 안 가도록 잡는 게 이제 2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3개 원소 3개 이 5개 중에서 이 3개 지금 자기 자신한테 가지 않는 그 원소를 결정한 게 OC3이죠. 그죠? 이제 그림에서 이제 1, 2, 3을 잡았는데 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 3개의 원소에 대해서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3대 3은 이제 두 가지라고 했었죠. 그럼 2가지만큼 생기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원소 2개는 그냥 자기 자신한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곱하기 이제 뭐 1 곱하기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가 나오는 거죠? 20이 나오죠.
그리고 앞에 요 케이스가 얼마? 그냥 한 가지죠. 이걸 넣었어. 그러니까 20 더하기 1 해서 얼마? 21가지.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설명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게 니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디귿은 F2 더하기 F3이 3이다. 그러면 1, 2나 2,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F 합성 F를 두 번째 보냈더니 자기 자신 나왔다. 그 얘기는 F 인버스가 자기 자신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있는데 F2 더하기 F3이 3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F2가 1이고 F3이 2인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된다 라는 얘기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걸 만족하는 함수가 세 가지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케이스로서 그러니까 F2가 1이고 F3이 2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버스가 자기 자신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만약에 2가 1로 갔죠. 그죠? 2가 1로 가면 1은 2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건 모순이죠. 왜냐면 지금 주어진 이 F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1대1 댕이잖아요. 그죠? 1대1 댕, 이 조건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1대1 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더 이상 뭐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1대1 댕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인버스가 자기 자신 되려면 이게 원소 두 개를 잡았을 때 그 두 개가 이렇게 예를 들면 1, 2, 1, 2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가거나 아니면은 서로한테 가야 돼요. 서로한테. 근데 지금 2가 1로 가버리기 때문에 1은 2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3이 이미 2로 갔잖아요. 그죠? 그럼 1대1 상이 아니니까 지금 이건 문제 조건에 안 맞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는 가짓수가 안 나오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또 뭐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엔 2가 2로 가고 3이 1로 갈 수 있죠. 그죠? F2가 2고 F3이 1인 경우. 자, 이때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2라는 원소는 이미 자기 자신한테 갔으니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3이 1로 갔으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럼 자연스럽게 1은 3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1이 3으로 가는 건 이제 당연히 그렇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걸로 한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4, 5가 남았죠. 자, 그럼 4, 5, 4가 남았으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가거나 또는 서로한테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2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말고 없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자, 그래서 답은 니은. 그래서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이게 이제 객관식에서 요거를 이제 킬러로 낸 것 같은데, 자, 이게 아주 만만치 않았어요. 일단은 요 무리함수 그래프가 있고, 여기가 이제 a가 t제곱, t. 그 인버스는 이게 뭐 y는 x제곱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 이차함수랑 무리함수가 역함수 관계니까. 근데 지금 당연히 요 AB가 여기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지금 y는 x를 기점으로 여기 이쪽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y는 x 대칭이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징은 뭐냐면은 얘를 이 직선 말하는 거 요거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얘는 y는 x에 대칭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 부분 요 점 A가 포함된 부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그게 바로 요 주황색으로
이제 즉 b가 포함된 부분하고 완벽하게 포개어지겠죠. 그죠? 자, 그 얘기는 이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바로 여기 y는 x랑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있죠? 이거의 이제 교점. 이걸 뭐 m이라고 한다면 요 am이랑 bm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수직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AB의 중점이 이제 M인데 결과적으로 요 OAM이랑 OBM이 합동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요 길이 같아지는 거니까 이제 뭐 이등변 삼각형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대수적인 대수적인 풀이가 좀 필요해요. 이 문제는 그냥 그림으로는 안 풀려요.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서 치면 이때 뭐 A, B 이렇게 되니까 A, B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겠죠. 대신 삼각형의 모양이 바뀌면서 높이는 줄어들겠죠. 지금 높이는 OM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눈대중으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가 길어지는 만큼 대신 높이는 짧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t제곱, t라고 했으니까 B는 t, t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다음. 그러면 요 AB를 지나는,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식을 대략적으로 세울 수는 있어요. 물론 t가 포함된 식이긴 하지만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가로 열고 x 뭐 a를 지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가로 닫고 플러스 t가 되겠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t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AB를 밑변으로 잡고 OM의 길이를 높이로 잡아서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AB의 길이는 지금 이제 여기 그래프상으로 B의 X값이 A의 X값보다 더 크죠. B의 X값이 얼마였죠? T였고 A의 X값이 T제곱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T에서 T제곱을 빼면은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렇게 한번 이제 잡아볼게요. 다른 색으로 A에서 X축의 수직으로 긋고 또 B에서 Y축의 수직으로 그으면은 이게 직각 이등변 나오죠. 그죠? A, B 이렇게 이어주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45도죠. 여기가 여기 직각이고 여기도 45도다. 왜냐면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거 더 연장하면은 여기 여기 45도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45도, 45도 해서 루트 2대 1대1 이제 이걸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AB의 X좌표의 차이는 T-T 제곱. AB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2를 곱하고 T-T 제곱. 그러니까 X좌표의 차이에다가 루트 2배만큼 곱해주면 그게 바로 빗변의 길이, AB의 길이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AB가 이제 밑변이 되고요. 자, OM의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AB의 직선의 방식을 구했던 거예요, 이게. 넘기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0,0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2분의 0, 0 대입하고 절대값 씌워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t는 0하고 1 사이죠. 그죠? 근데 이 조건이 없어도 0하고 1 사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약간 사족인데 fx랑 인버스랑 둘 다 증가죠. 아까 문제에서도 이제 비슷한 개념이 나왔는데 이 증가함수일 때는 자기 자신과 인버스의 교점이 y는 x 위에서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랑 이거를 이제 연립해서 이제 풀면은 x가 이제 0하고 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교점 여기 x 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a, b의 x좌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b의 x좌표가 t죠. 당연히 요 점 B
B의 X좌표 T는 당연히 0하고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좌우지간에 그러면 T가 0하고 1 사이 어쨌든 양수니까 절대값 씌우면 얘는 그냥 T제곱 플러스 T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OM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OM. 자, 이게 OM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는 OAB라고 할게요. OAB. 2분의 1 곱하기 AB. AB가 지금 루트 2 곱하기 T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OM. 루트 2분의 T제곱 플러스 T라고 한다면 이렇게 약분되죠? 약분되고 여기 이제 2분의 1 뒷부분이 이제 합차 공식이 되죠? 2분의 1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T 4제곱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 보기차식이니까 그럼 T제곱 역시 범위가 0하고 1 사이가 되겠죠. 0하고 1 사이가 될 거고 이 4차식이라고 당황하지 말고 이 T제곱을 뭐 S라고 치환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S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1 S제곱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거 뭐 인수분 해주면은 2분의 1 S 1 마이너스 S 대칭축이 2분의 1이죠. 위로 볼록하고 S에 대한 이차함수로서 최고차함 계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 이렇게 될 거고 대칭축이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S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니까 이렇게 0하고 1이 딱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죠? 어쨌든 2분의 1에서 S는 이제 T제곱인데 즉 얘가 2분의 1에서 T제곱이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냥 S에다가 2분의 1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있고 S에 2분의 1 해주면 또 여기도 2분의 1 해서 최대값이 8분의 1이 되겠죠. 5번이 되겠다 라는 거. 그래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 이건 이제 킬러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주관식 가볼게요. 자, 주관식 요거 1번 8번은 이 기본형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기본형이 이거였을 거죠. 그쵸?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죠?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 x 앞에도 음수니까 뭐 이런 그래프겠죠. 0,0에서 시작하고 3, 4면 지나는. 그러면 이거를 적당하게 평행이동한 게 fx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지 않죠. 어쨌든 전반적인 모양이 이런 거예요. 그래프가 증가하는 형태. 근데 마이너스 4에서 1까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4랑 1 사이에서 그래프가 이제 온전하게 그려지겠죠. 그래야지 함수가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대값이 1이래요. 그럼 1에서 최대가 되겠죠. 즉 F1이 1이라는 얘기죠. 그럼 F1 구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K 이게 1이니까 K가 2가 되겠죠. 자, 차정관 바로 바꿔놓고 그럼 최소값이니까 여기 왼쪽 끝, 즉 마이너스 4에서 취소가 되겠죠. 그죠? 가장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F-4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4, 3, 12, 16 루트 16이니까 4죠. 하고 플러스 2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19번 볼게요. 자, 이 색칠하는 문제가 약간 좀 까다롭게 나왔는데 일단은 중복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색깔은 4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D랑 E는 인접한 게 아니죠. 이렇게 한 점만 공유한 건 인접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C랑 D도 인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A 입장에서는 C하고도 이웃하고 B하고도 이웃하고 D하고도 이웃한 거죠. 그죠? 그리고 A랑 F는 이웃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점을 공유하고 있는 건 이웃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보통 가운데 있는 영역부터 칠해주는 게 좀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부터 칠했어요. B부터 칠해주면 첫 번째 케이스 자, B는 그럼 4가지죠.
자, 그 다음에 C를 칠했어요. 자, C에 칠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죠. 세 가지가 될 거고, 이제 E에 칠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다음에 E를 칠할 거고, D를 칠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D에 칠하는 거는 E에 어떤 색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B랑 E가 같을 때, B랑 E가 다를 때,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확실한 건 B는 4가지, C는 3가지. 자, 이건 고정이에요. 자, 얘는 고정이고, 가지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자, 첫 번째. B랑 E가 같을 때 해볼게요. 그럼 B랑 E가 같다라는 거는 지금 B, C, E 이런 순서대로 칠할 거니까 E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한 가지죠. 왜? B에 칠한 거 그대로 칠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놓고 한다면 그럼 이제 D를 칠할 건데 D 같은 경우는 지금 B랑 E가 같으니까 D는 B, E하고만 다르면 되겠죠. 그죠? 근데 B, E가 같으니까 남는 색깔은 세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 자, 이제 B, C, D 이 원은 다 칠했어요. 그러면 A랑 F 칠하면 되는데 여기서 B랑 E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A는 C하고도 달라야 되고 B하고도 달라야 되고 D하고도 달라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B, C, E, D 순으로 칠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체크를 안 한 게 뭐냐면 C랑 D가 같을 수도 있죠. C랑 E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C랑 D가 같을 때 그리고 C랑 D가 다를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A에 칠할 수 있는 요 가지수가 또 달라져요. 그럼 여기서 또 케이스를 또 구분을 해줘야 돼요. 지금. 자, 여기 지금 1번이라 했죠. 그럼 여기서 또 작은 1번으로서 C랑 D가 같을 때 이때도 또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D를 세 가지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C가 D가 다르다. C랑 D가 같다. 이거를 구분을 해주는 거 언제는 구분하고 언제는 구분 안 하냐. 지금 이렇게 칠하다 보니까 A를 칠하려고 보니까 지금 CD가 같을 때랑 CD가 다를 때에 대해서 이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지더라 라고 한다면 이 뒤에 거에 칠하는 뒤에 칠하는 그 영역에 가지수에 영향을 준다면 이 앞에서 C랑 D가 같을 때랑 C랑 D가 다를 때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구분을 좀 두 번 크게 봤을 때 두 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B, E 같을 때 다를 때, C, D가 같을 때 다를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C, D가 같을 때, 그러니까 지금 B, E도 같고 C, D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같다라는 거는 D에 칠할 수 있는 건 그냥 C에 칠한 거 갖다 칠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걸로 싼 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A를 칠할 수 있어요.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건 지금 CD가 같다라고 했죠. 그럼 CD에 썼던 색 못 쓰고 B에 썼던 색 못 쓰니까 두 가지가 남죠. 그럼 A는 두 가지예요. 그리고 F도 마찬가지죠. 요 지금 A랑 F가 이제 요 대칭이니까 F도 해보면 두 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A 두 가지, F 두 가지. 그럼 요거 이제 다 곱해주면 되겠죠, 지금. 그죠? 지금 4 곱하기 3 요거 B가 4가지, C가 3가지 이건 고정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곱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만 곱할 거냐면은 지금 이 DAF만 EDAF의 가지수만 곱할 거야.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4가지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C랑 D가 다를 때. 다를 때는 이제 달라야 되겠죠.
C가 D랑 다르다는 얘기는 지금 어쨌든 우리는 아직 B랑 E가 같을 때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D는 어쨌든 B, E랑 달라야 되고 지금 또 C랑 다르다라고 됐죠? 그러면은 B, E에 칠한 거 한 가지 빼고 C에 칠한 거 한 가지 빼서 D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지금 CD가 같을 때랑 CD가 다를 때에 대해서 D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지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B, C, E, D는 다 칠했어요.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건 일단 B에 칠한 거 안 되고 C에 칠한 거 안 되고 D에 칠한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B, C, D가 다 다른 색이니까 남는 색이 몇 가지? 하나밖에 없죠.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그럼 당연히 F도 한 가지가 되겠죠. 왜냐 F는 또 C, E, D가 다 다르니까 C, E, D에 칠한 거 세 가지를 또 빼줘야 돼서 또 F는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A 한 가지, A, F 한 가지. 그럼 또 EDAF 곱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B랑 E가 다를 때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좀 이것도 지우고 해주면, 자, B랑 C는 고정이니까 지울 필요 없어요. 자, 지금 B랑 E가 다를 때예요. 다르다는 얘기는 일단 E는 C랑 달라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B랑 E가 다른 거니까, 즉 B에 칠한 거, C에 칠한 거 빼서 두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나눠야 돼요. C랑 D가 같을 때. 자, 볼게요. C랑 D랑 같다라는 거는 D에 그냥 한 가지가 되겠죠. C에 칠한 거 그냥 갖다 칠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같아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건 CD에 칠한 거 안 되고 B에 칠한 거 안 되니까 두 가지 빼서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F도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EDAF 다 곱하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이 되겠죠. 자, 2번 C랑 D가 다를 때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E는 두 가지고요. C랑 D가 다르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지금 우리가 2번 케이스인데 지금 B랑 E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C가 또 아니 D랑 C랑 또 달라야 돼요. 그러면 일단 B, C, E에는 전부 다 다른 색이 칠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D에 칠할 수 있는 건 요 세 가지 색을 뺀 나머지 한 가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한 가지는 뭐 C랑 같아서 한 가지가 아니라 B, C, E에 칠한 거 세 가지를 빼서 남아있는 색이 한 개라서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A에 칠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그럼 지금 B, C, E, D에 서로 다른 4개의 색깔이 온 거죠. 그럼 A는 결국 C, B, D랑 달라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한 가지만 나눈 거죠. 그럼 F도 한 가지가 되겠죠. 자, 이거 다 곱하니까 EDAF 다 곱하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두 가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냐면 아까 BC는 4 곱하기 3 고정이라 그랬죠? 그러면 가로 열고 자 1번에 1번이 4가지죠. 그리고 1번에 2가 2가지. 자 이건 이제 다 더해서 이제 4 곱하기 3이랑 최종적으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2번에 1번이 8가지 2번에 2번이 2가지. 자 그러면 10 하고 16 그러면 12 곱하기 16이 되나요? 자 그러면 해주니까 32 160 192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디랑 어디가 같을 때, 어디랑 어디가 다를 때, 자 이거를 원래 이제 보통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B랑 B가 같다, 아니 B랑 E가 같다, B랑 E가 다르다 이렇게 하나만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CD가 같을 때랑 다를 때 이때도 또 나눠서 또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통 문제들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92가 되겠다라는 거고 20번 가볼게요. 20번은 이건 이제 문제 해석 자체가 이제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은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이게 그래프 끊어진 그래프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뭐 아주 정확하게는 그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융통성 있게는 그려야 되겠죠. 자,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1보다 클 때는 2예요. 자,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건 경계점에서 함수값만 구해주면 되겠죠.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쯤 있고 여기를 지나게 되겠죠. 그리고 y절편이 2가 되고요. 2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한참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한 이 정도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여기 뭐 어쨌든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뭐 플러스 12가 되겠죠. 아주 저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경계를 해서 왼쪽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fx인데 fx 이퀄 x를 이제 만족을 해야 된대요. 뭐에 대해서? a, b, c라는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fa가 a, fb가 b, fc가 c.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a를 지나고 b, b를 지나고 c, c를 지난다 라는 얘기는 이 세 점이 전부 어디 위에 있는 거죠? y는 x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점은 y는 fx 여기 위에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 이제 둘 연립한 게 결국 이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요 a, b, b, c, c라는 점은 요 y는 fx, 요 파란색 그래프와 y는 x 그래프의 교점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y는 x니까 우리가 뭐 융통성 있게 그려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될 거고 여기서 2 해서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약간 좀 이상한데. 자, 아무튼 교점이 지금 3개 나오죠. 어디서 3개 나오냐, 지금 요걸 칠해보면 여기 하얀색으로 여기죠. 여기 원점, 원점이 아니죠. 여기 그리고 여기 2,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아는 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 다음 2,2고 여기 가운데 요 있는 점은 좀 구해줘야 되겠죠. 이거 대주적으로. 자, 그럼 가운데 있는 거는 마이너스 2에서 1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거랑 누구를 연립해야 돼요? y는 x, 얘를 연립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넘기면은 2는 6x 따라서 x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x값이 3분의 1이에요. 지금 여기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찾았죠? 바로 보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분의 1, 세 번째가 2. 그럼 요게 이제 A, B, C가 이제 하나씩 이제 대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A, B, C가 각각이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는 A, B, C에 이제 합이 되는 거니까 요 A, B, C가 마이너스 3, 3분의 2 이거 나눠서 알아서 하나씩 갖게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는 거니까 요 세 개를 다 더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3, 3분의 1 플러스 2 해서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21번은 일단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부터 이제 그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쪽엔 절대값이 있고 다른 쪽엔 절대값이 없는데 우리가 이 x제곱이라는 거는 절대값 취해서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매한가지니까 둘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없던 절대값을 씌울 수가 있어요. 이건 제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맞죠? 이 절대값 x, 절대값 x니까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서 그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절대값 벗겨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이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시키면은 그게 이제 음수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식이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x-2니까 0하고 2를 지나죠. 그 다음에 대칭축이 1이고 1, -1이 꼭점이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x가 양수인 부분을 y축 대칭 이동시키면은 요 이제 음수인 부분도 나오게 된다라는 거. 수상해서 했었죠. 자,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y축 대칭, 오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식을 찾을 때는 이제 x가 음수니까 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해봤자 x제곱이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 2x 뭐 이렇게 이제 원론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경계점이 마이너스 1이랑 0. 어쨌든 이런 그래프예요. 절대값 취하기 전에 이거고 근데 여기는 이 그래프에 또 절대값이 씌워진 거죠. 그럼 이 절대값이 씌워졌다는 얘기는 음수인 부분을 접어서 올리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럼 이 음수인 부분만 접어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 꼭지점을 생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1로 가겠죠. 그 다음에 1,1로 가겠죠. 그래서 자 이제 절대값 씌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 양수인 부분은 그냥 이 파란색 그대로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 지금 주황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예요. 지금. 자 근데 얘가 fx가 지금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죠. 기울기가 1이고 y좌편이 k인 직선인데 이 그래프랑 교점이 몇 개? 3개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3개가. 자 그렇게 되기 위한 k 값을 이제 구하는 건데 그러면 기울기가 1인 거니까 일단 이런 거 될까요? 이건 안 되죠. 왜냐면 교점이 2개밖에 안 나오죠. 여기 위에 더 그리면 더 연장해서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안 되죠 지금. 그죠? 교점 2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너무 y절편 이 k 값이 너무 큰 건 안 되니까 k 값을 이제 줄이면은 점점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평행이동해서. 그럼 언제 3개가 되냐면 지금 이렇게 될 때, 자 이게 언제냐면 자 다른 색으로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3개가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보면은 왜 3개냐?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하나, 여기 접하고 또 여기서 하나. 그럼 3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이제 X좌표를 따지면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이랑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은 당연히 만나는 거고, 지금 여기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 이제 접어서 올린 부분 있죠. 이 접어서 올린 부분이랑 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핵심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요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 요 주황색 그래프, 이거의 식을 찾아야 돼요. 그거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지금 음수인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바로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접어서 올린 거니까 지금 여기의 식은, 자, 요 부분의 식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거에 이제 부호 반대니까 접어서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취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랑 요 보라색 식이랑 x 플러스 k랑 연립을 해서 판별식이 0이다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넘기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 0. 자, 요 2차 방식이 중근을 가지면은 결국 요 노란색 직선이랑 요 주황색 부분이 접하게 되겠죠. 자, 판별식 d는 339 마이너스 4k는 0이다. 따라서 k는 4분의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요 노란색일 때 이때 k 값이 얼마? 4분의 9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9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있냐면 더 내려오면 지금 이 음수인 부분 접어서 올린 부분이 있죠. 이 주황색 부분, 위로 블록한 부분,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꼭지점이 뭐냐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1이죠. 여기는 1,1이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직선이 기울기가 1인 거니까 지금 이렇게 더 내려와서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 두 점을 지나죠. 마이너스 2,0하고 마이너스 1,1 여기를 딱 지나죠. 그죠? 이거.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교점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왜냐면 기울기가 딱 1이잖아요. 요 마이너스 2,0하고 마이너스 1,1 요 두 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딱 1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그래서 3개 되죠. 자, 이때는 뭐 판별식 쓸 필요가 없죠. 그냥 관통하는 거니까 이때는 요 k 값 구하는 게 상당히 쉽죠. 왜냐면 지금 지나는 점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어디? 마이너스 2,0 그리고 마이너스 1,1 이 두 점을 지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k 값 구하는 게 상당히 쉽죠. 뭐 마이너스 2,0으로 한다면 결국에 마이너스 2,0을 대입해주면 0 그러니까 지금 fx식이 이거였잖아요. 여기다 대입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니까 k가 얼마?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k가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점점 내려올 거예요. 그래프가 점점 내려와서 또 언제 또 3개가 되냐면 이 0하고 2 사이에서 위를 또 볼록 솟은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또 접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교점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하나, 음수에서 하나,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 하나서 만나고. 그러면 지금 요 위로 블록한 요 주황색 그래프의 식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요 파란색
0하고 2 사이에서 파란색 부분을 접어서 올린 거죠. 그게 뭐냐? 지금 요 식에서 0하고 2 사이니까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요거를 접어서 올린 거죠. 그죠? 이걸 접어서 올렸으니까 부호를 마이너스 취해서 해주면, 즉 요 그래프는 뭐냐면 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됩니다. 그죠? 그럼 또 연립하면 되겠죠? 이거랑 x 플러스 k를 또 연립하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 그럼 판별식 d가 0이니까 1 마이너스 4k 0. k는 4분의 1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더 내려가면은 또 어디 0,0하고 1,1을 지날 수도 있죠. 그럼 이때도 어쨌든 자, 이렇게 2개 하고 3개. 자, 그림이 좀 그러네.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3개. 이거 말고는 없죠, 지금. 그러면 지금 지나는 점이 확실하게 0,0, 1,1 이거니까 이때 k는 그냥 0이죠. y절편이 0이니까. 그럼 이때는 k 값이 0이다. 그럼 요거 지금 4개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지금. 4개 다 더하는 거니까 0은 더하면 안 하고요. 4분의 1, 2, 4분의 9. 그러면 4분의 10, 2분의 5니까 2 더하기 2분의 5에서 2분의 9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은 2분의 9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21번 풀어봤고요. 다음에 마지막 22번 가볼게요. 22번은 이게 문제가 이게 아마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같은 경우는 이 자기 자신과 인버스의 교점이 y는 x 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교점이 몇 개?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뭐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해서 요때 3개가 나오겠다, 요때 뭐 2개가 나오겠다, 이제 이걸 판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조건 이건 그림도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제 y, fx는 이제 y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요거 인버스식을 대략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일단 요 루트 여기서 인버스식을 이제 찾아서 할까요? 자, 그러니까 x, y 자리 바꾸면 인버스는 이거죠. 이거를 뭐 y는 이렇게 써야 이제 좀 보기 좋은 형태인데 이렇게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는 이미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x, y 자리 바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 다시 이제 그림을 보면은 fx랑 f 인버스가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교점 여기가 교점이 이제 뭐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교점이 이렇게 될 텐데 당연히 이 두 교점 역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요즘은 베타, 알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지금 요거를 연립을 좀 해볼게요. 연립을 요 이제 원래 fx랑 요 인버스를 좀 이제 연립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곱해서 이제 빼주는 게 좋겠죠. 제곱해서. 자, fx 요거 제곱해주면 y 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고요. 요 인버스도 제곱해주면은 x 제곱은 마이너스 2y 플러스 a.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실근이 몇 개? 2개 나오면 되는 거죠. 총 3개 나오면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여기까지 해서 3개니까.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 빼볼게요. 이제 a 소거 되는 거니까. 그럼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y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y 마이너스 x, y 플러스 x는 마이너스 2를 묶어주면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이제 넘겨주면 y 마이너스 x로 묶을 수가 있죠. 넘겨주면은 y 플러스 x 그리고 넘어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돼요. 0. 자, 이렇게 되죠. 괜찮을까요? 다음. 그러면 y 마이너스 x가 0이거나 또는 y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거나 그럼 요 두 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죠? 자, x, y에 대한 이제 이변수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y는 x죠. 이 y는 x를 만족하는 점이 바로 요 점이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y는 x하고 교점이니까 이게 요거하고 교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무슨 뭐 세모 세모 이제 이런 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2개가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1개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에서 나오는 게 바로 요 알파 콤마 베타랑 베타 콤마 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지금 요것만 따로 보면은 얘는 식 하나에 문자 2개인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 뭐 y는 x에서 하나 나왔지만 이 식만 가지고 교점이 총 3개가 되는 a 값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연립을 해서 이렇게 1차 방정식 하나 나왔는데 얘를 또 원래 fx나 f 인버스에 또 대입을 해서 또 방정식 이제 1변수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변수가 이제 2개고 이제 식이 하나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말하는 거 요거를 왜냐면 얘는 이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핵심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점이 요 점이랑 요 점이 되는 거죠. 그죠? 요 점하고 요 점 해서 요 두 점이 더 나오면 되는 거예요. y는 x 위에 있는 점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근데 요 알파 콤마 베타랑 베타 콤마 알파는 이렇게 두 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알파랑 베타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알파가 베타랑 다르다는 얘기는 요 알파 콤마 베타가 요 직선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이 직선 위에 있으면 알파랑 베타가 같아지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이제 다른 요 두 점은 당연히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파 콤마 베타랑 베타 콤마 알파가 여기 요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요 뒷부분 요거를 원래 fx나 인버스에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서 또 연립을 또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알파 콤마 베타, 베타 콤마 알파라는 교점 2개, 즉 뭐 소거를 시키면 뭐 x가 됐건 y를 소거를 시키면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럼 그 2차 방정식이 이렇게 교점이 2개니까 실근이 몇 개? 2개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좌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실근 2개가 나온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실근 2개. 자, 좀 더 이제 요거 식을 전개를 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거 이제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선생님은 y를 소거할게요. y를 소거할 거니까 지금 이걸 어디다 대입할 거냐? 여기다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지금 이 식이 뭐냐면 fx 제곱한 거죠. 요거 제곱한 거죠. 자,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y를 소거시킬게요. y를 소거시킨다는 얘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입을 해주면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제 요 a라는 문자를 우리가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요거를 전개해주면 다 넘길게요. 좌변으로 넘길게요. x제곱 하고 마이너스 4x 넘기니까 마이너스 2x가 되나요? 이렇게 되고 플러스 4 마이너스 a는 0. 자, 우리의 예상대로 2차 방정식이 나왔죠. 자, 이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지금 요거랑 그러니까 즉 이게 이거죠. 이거랑 원래 fx를 이제 원래 fx 요 식이랑 이제 연립을 해서 만든 식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잘 보면은 이 근본적으로 요 식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F랑 F 인버스를 연립해서 요 식이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또 F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이런 식을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이 식은 무엇을 연립했다? F랑 F 인버스를 연립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써볼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요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인버스랑 f랑 요 인버스를 연립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잘 보니까 이 그림에서 보니까 요 f도 그렇고 인버스도 그렇고 정의역, 즉 x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니죠. 그죠? 지금 f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더 그려지긴 해요.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 x절편 구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그래서 뭐 2분의 a 이렇게 돼요. 2분의 a 왜냐면 여기 fx식 이거니까. 그러면 fx는 정의역이 x가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인버스는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으니까 여기 요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요점은 0,2분의 a. 자, 그 인버스의 정의역은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교점 알파, 베타랑 베타, 알파라는 이 교점은 여기 요거 연립한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 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수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x가. 그러니까 요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은 x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요거예요. 요거. 이 범위 안에서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그냥 x의 범위가 실수 전체면은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주면 끝나요. 근데 얘는 지금 그게 아니죠. 왜?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보는 거예요. 이거 는 y를 해서 2차 함수로 보면 이 2차 함수와 바로 는 0이니까 바로 x는 y는 0. 자, y는 0하고 연립을 해서 이렇게 빨간색처럼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건 뭐죠? x축이죠. 그죠?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y는 얘가 줬으니까 이게 2차 함수로서 아래로 블록하게 되겠죠. 최고치 함계수가 1, 양수니까.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게 2차 함수고 x축하고 당연히 몇 개? 점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실근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 알파 베타라고 줬는데 쌤이 지금 편의상 알파가 작은 거 베타를 큰 거라고 준 거죠. 지금 이게 알파고 이게 이제 베타니까 여기가 베타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건데 이게 어디 사이에 0하고 2분의 a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지금 짝수 판별식이 되겠네요. 자, 짝수 판별식 쓰면은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시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a,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서 a의 범위가 나오죠. 얼마? 3보다 크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그 이제 판축값, 그 수상에서 배웠던 그 판축값의 원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1번이 판별식이고 두 번째가 이제 축방인데, 축이 대칭축이 이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로 시작하니까 대칭축이 1이죠. 얘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요 범위 0하고 2분의 a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풀면은 뭐 1이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2분의 a가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a가 2분의 크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축의 조건이고, 3번은 이제 값이라는 건 뭐냐, 함수값 말하는 거야. 함수값. 그러니까 지금 요 알파 베타가 0하고 2분의 a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0이 여기 있고 2분의 a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알파랑 0이랑 같아져도 돼요. 그리고 베타랑 2분의 a도 같아져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아까 왜 이제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간 게, 이건 이제 정의역의 이제 범위의 이제 공통 범위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알파 베타 요 두 교점이 딱 어디여도 되냐면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왜냐면 요 점이랑 요 점이 돼도 괜찮죠. 그죠? 여기가 알파 콤마 베타가 돼도 되고, 여기가 베타 콤마 알파가 돼도 돼요. 왜냐면 정의역이 0에서 2분의 a까지니까, 등호 들어갔으니까 요 교점의 x좌표가 0이 돼도 되고 2분의 a가 돼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 요 알파 콤마 베타가 여기 지금 y축 위에, 즉 0,2분의 a랑 겹쳐도 되고, 베타 콤마 알파는 또 2분의 a, 0, 요 점이랑 또 겹쳐도 된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정역 내에 요 x의 범위 내에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 교점의 x좌표 알파랑 베타가 0이랑 겹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0이라는 함수값을 태워 보냈을 때 양수여도 되지만 알파랑 0이랑 같아지면, 그러면 0에서 함수값은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베타랑 2분의 a가 겹치면 2분의 a에서 함수값이 0이 되겠죠. 그죠? 서로 다를 때는 이게 양수가 될 거고. 그러면 요거를 뭐 y는 뭐라고 할까요? fx 썼으니까 gx를 할까요? 요 함수를 gx를 했을 때 0이라는 함수값을 태워 보냈을 때 0보다 같아도 되고 커도 되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g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빨간색 박스 친 게 바로 이 gx니까 이 g0은 4-a가 되겠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g2분의 a면 4분의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거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이거 풀면은 4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얘는 마침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면 이제 제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요것만 체크해 주면 되겠죠. 즉 요거만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x의 제한이 걸려 있을 때 판축값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축방을 체크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x축을 두 점에서 만났어요. 근데 축방이 1이잖아요. 이게 1이 0하고 2분의 a, 요 정의요, x 값의 요 양 끝 사이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0 여기 있고 2분의 a가 여기 있어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0하고 2분의 a 사이에서 교점이 두 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0하고 2분의 a 사이에서 교점이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뭐 반대로 0이 여기 있고 2분의 a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돼도 곤란한 거죠. 그죠? 0하고 2분의 a, 요 범위 안에서, x의 범위 안에서 교점 알파 베타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 축방을 꼭 이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 판축값, 여기서 함수값도 체크를 3번을 왜 또 체크를 해야 되냐면, 사실 뭐 문제 해설은 다 끝났는데 판축값은 이제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축 조건도 만족시켰어요. 근데 3번 조건 체크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0이 여기 있고 2분의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버리면 0하고 2분의 2 사이에서 교점이 안 나오죠. 교점이 요 x값 범위 바깥에 형성이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가. 이 알파랑 베타가 0하고 2분의 a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3번 조건을 체크 안 하면, 즉 g0이 만약에 음수가 되고 g2분의 a가 음수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은 함수가 태워보내면 음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즉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요 그림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요 알파랑 베타가 요 x값 범위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3번 조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판축값,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지금 요런 그림처럼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예를 한 거고, 이제 이게 이제 오케이인 거예요, 오케이.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밑줄 친 거 다 연립을 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범위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이제 다소 어려워서 해설이 좀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게 좀 잘 정리를 이제 해놨으면 좋겠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